그 박원순 시장님을 고소했던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할 때 장례 측에서 호소를 했어요. 기자회견은 오늘만큼 하지 말아달라. 왜냐하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끝난 게 아닙니다. 공식적인 연결식이 끝났을 뿐이지 장지에 가서 뭐 화장하고 뭐 안치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그날 나와서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따가 뭐 그런 얘기 다 나오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 관사 나오면 갈 아파트도 없어요. 네. 빚만 7억 남기고 가신 분이십니다. 자기 가족들의 18년 전에 남긴 유언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. 변호사 아버지이거나 변호사 남편이었지만 재산은 남기지 않는 자기가 다 기부해버리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결국에 강행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될까봐 오늘은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고요. 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. 이 측면은 첫 번째 2차 가해하시면 안 됩니다. 우리 쪽에 계시는 분이라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의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누구가 변호사 사실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구 전직 의원의 뭐 비서였어 이것도 사실 아니고요. 가짜뉴스를 통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시장님 뜻에도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시장님 뜻은 저렇게 생각해요. 이유 여하를 불문을 막론하고 사과하신 거예요. 죽음으로 사과하신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이 고소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딱 오늘이라는 날짜를 잡아서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다니까요. 장례식은 오늘까지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여성 단체를 비롯한 여성의 전화 뭐 이런 그런 단체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리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스케줄을 잡을 때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고소를 한 건 정당한 거니까 그분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대리하는 그 단체들이 일단 스케줄을 잡을 때,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. 나는 5일장에 동의한 적 없다. 서울특별시장에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. 보통 사람은 3일장만 치르는데 왜 범죄자가 무슨 낯짝으로 5일장이나 치르냐. 그러니까 우리는 3일장이라고 간주하고 오늘로 날짜를 잡았지 않았을까. 그런 저 혼자만의 상상을 해봤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상상이지만 어쨌거나 오늘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그러니까 오늘만은 좀 피해달라고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? 그게 그렇게 받아주기 힘든 부탁일까요? 협박도 아니고 그냥 부탁이지 않습니까? 지금 오늘 방송 들어와서 거의 모욕하는 사람들 일제히 전혀 글을 못 쓰게 하세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판단하는 그 단체의 그 장이라는 분들도 이 사회의 어떤 리더로서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? 저는 그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분명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걸 다 사실이라고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은 그러니까 유가족은 남은 사람으로서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 절차들이 완료되기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문명 국가에 가더라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다 못 본 척 해주는 게 도리죠. 그 사망한 사람이 역적이라고 하더라도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그냥 못 본 척 외면해 주는 게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는 정말 묻고 싶어요. 그게 그렇게 힘든지. 뭐 지금 5일장, 3일장 말씀을 하시니까 뭐 사연이 있고요. 그다음에 법적 근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판단을 정말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라면 그쪽에서 참 섣불렀다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. 첫 번째 당일날 시신 발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. 그래서 하루가 버려지는 시간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
상주가 돼야 될 아들이 귀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여기서 비행기 편에 문제가 있었어요. 시간이 늦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3일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또한 이것이 국가장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국가장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. 이 법률에 따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장에 분향소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. 여기에 5일 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. 장례 기간은 5일 내로 하게 돼 있고 5일의 선택은 사유가 충분하며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5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가지 뭐 2차 가인이 뭐니 이 부분과 애도의 문제가 있는데 시간의 선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. 애도를 하고 추모를 하는 시간은 지금입니다. 지금밖에 없습니다. 가시는 길에 지금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이고 의혹의 문제는 그 이후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. 네. 애도와 추모 부분은 이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시간의 순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내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. 되게 간단한 거예요. 누구나 다 가족은 소중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방식도 맞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냥 간단해요. 여기 들어와서 억울로 끄시는 분들 당신들은 원래 박원순 싫어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그 인간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부정하고 싶은 거잖아. 솔직하게 안 그래? 근데 간단히 말씀해 드릴게요. 본인들의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훌륭하게 사신 분이었어. 그런 논란이 있다고 쳐요. 당신들의 아버지가 그랬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. 똑같아. 요거는 정의당도 미래통합당도 다 똑같아. 지금에 와서 무슨 대단히 원래 당신들은 박원순 시장이 정책을 펼칠 때 거기에 못마땅했고 혜택은 다 누리면서 늘상 까왔던 사람들이잖아. 이제 와서 무슨 그 흠결이 하나 잡히니까 여기 와서 지금 어그로 끌면서 네 딸이 그럼 어떻게 할래? 이런 미친 새끼들이 지금 방송에 들어가고 어그로를 끌어. 다 꺼져 이 새끼들아. 그 스패너 가지고 계신 분들 차단 좀 시켜주시고. 말 좀 시켜주세요 진짜. 지금 저희가 이제 새날 개정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추모 메시지를 올렸을 때 정말 많은 악플들이 달렸었는데 그 악플을 다는 계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대부분,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계정들이 만화 캐릭터를 쓰고 있어요. 그 말은 그런 어떤 조직된 세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20, 30대, 10대를 포함해서 있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로 박원순이 계속 시장이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이전의 업적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성추행 이 보도가 먼저 나가고 이 사람들한테는 성추행 말고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업적을 배울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. 지금도 이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직후에 서울시의 정무직 직원들은 모두 다 지금 퇴사가 된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들은 이런 거였어요. 박원순 시장의 업적을 짤로 만들어서 하나 좀 돌아다닐 만한데 그런 걸 정리해서 좀 공유를 하다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고소를 한 것 자체는 판결이 아닙니다. 여러분이 얼마든지 누구나 다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. 내가 지금 시민 내 맘대로 고소를 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판결도 받기 전에 조사도 받기 전에 이 사람은 나를 피의자가 되는 거죠. 그건 아니거든요. 근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뭐하고 똑같냐면 사실 최근에 인천공항 사태하고 똑같습니다.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놈들이에요. 다 지금 저러고 있는 게 네. 돌아가신 날 축하 파티하고 물건 팔고 있던 그 방송에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지금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인국공 사태 같은 데서 피켓 들고 나중에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겁니다. 가짜 뉴스가 이렇게 무섭다고요. 본인이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고 이게 고소를 했다는 것과 판결을 했다는 것과 이 차이를 좀 알아보고 이런 것들 타임라인 공부를 좀 해보면은 이런 말 못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사람들 인생이 진짜 불쌍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립니다. 저쪽에 소위 말하면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이후에는 비판하지 않아요. 죽음 자체를 애도하는 게 있거든요. 있어요.
네. 정미용 씨 같은 사람들, 정두원 씨 같은 분들 돌아가셨을 때, 심지어 나는 전두환 노태우가 돌아갔어도 당일날은 뭐라고 안 할 것 같고요. 실제로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저렇게 가는 상황이겠지만, 그러면서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잘 죽었다. 그러면서 어떤 흠결이 하나 나온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박원순의 인간 전체를 부정하는 걸 우리가 싫어하는 거지. 어쨌건 당신네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 A 없고 인간 아니니까 꺼지시고요. 우리 방송 진행하겠습니다.